여러분, 방금 본 화면에 정보 3개 중에 2개는 6시간 뒤면 완전히 날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에이 설마 하시겠지만 진짜예요. 그런데 점심시간에 딱 20분 쪽잠만 자면 그 기억이 며칠은 더 지속된다면 믿으시겠어요? 실제로 나사 파일럿들이 26분 낮잠 후에 경계 능력은 54%, 업무 성과는 34%나 올라갔대요. 맞습니다. 우주 비행사도 낮잠을 자는 겁니다. 오늘은 직장인들의 점심시간이나 학생들의 쉬는 시간에 딱 맞는 20분 쪽잠으로 기억력을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이 끝나면 내일부터 꼭 한번 실천해보세요. 그리고 효과가 있으시다면 댓글도 남겨주시고요. 주변 사람보다 나만 기억력이 부족하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그 기억력을 낮잠으로 쏙쏙 업그레이드하는 이야기를 해볼게요. 왜 짧은 낮잠이 기억력을 향상시켜주는지, 얼마나 자는 게 베스트인지, 심지어 직장이나 학교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루틴까지 알려드릴게요. 그럼 출발해보실까요? 왜 내가 공부한 건 금방 잊혀지는 걸까요? 우리 뇌에는 해마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마치 임시 메모장처럼 새로운 정보를 잠깐 저장해요. 그런데 낮에 살짝 쪽잠을 자면 그 정보가 제대로 저장되어 있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되냐고요? NREM 수면 2단계에서 수면 방출하는 게 활발해지면서 해마에 있던 정보가 대뇌피질로 슬쩍 옮겨가는 거죠. 이걸 리플레이라고 합니다. 마치 뇌가 이거 중요하니까 다시 재생하면서 복습을 하는 거죠.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 수면 방출가 단어나 사실 같은 선언적 기억을 특히 강화해 준다고 해요. 동물 실험에서도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쥐들이 낮잠을 잘 때 분석해보니 최근 경험을 다시 리플레이하면서 보상과 같은 중요한 정보를 먼저 저장한다고 해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 중요한 일이 있거나 평소에 공부를 한다면 당연히 쪽잠을 자야겠죠? 상상해보세요. 점심 먹고 20분간 낮잠 자는 동안에 우리 뇌 속에서 자동으로 백업을 하는 모습을요. 낮잠을 자야 되는 건 알겠는데 그럼 얼마나 자야 베스트일까요? 10분에서 20분 쪽잠은 깨어나자마자 머리가 아주 맑아요. 마치 각성과 같죠. 기분이 좋아지고 집중력이 확 올라가고 새로운 정보를 머리에 넣기에도 아주 좋아요. 30분 쪽잠은 효과는 있지만 잠에서 깼을 때 멍 때리는 느낌이 생길 수 있어요. 당장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왜 졸았지 하면서 후회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60분에서 90분은 한 수면 사이클을 완주해서 창의성이나 감정, 기술 같은 절차 기억에는 좋지만 점심시간에 이렇게 자면 내 책상이 없어질 수도 있고 밤에 자야 될 때 수면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정답이냐고요? 현실적으로는 15분에서 20분이 베스트입니다. 그리고 시간적 여유가 날 때는 90분 풀코스도 좋습니다. 아무래도 중간 길이는 피하는 게 낫겠죠? 쪽잠은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시계인 서카디안 리듬이 오후 1시에서 3시에 살짝 졸음 모드로 들어가는데요. 이때 쪽잠을 자면 밤에 깊게 자는 것을 방해하지 않고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꿀팁을 하나 더 알려드리면 나푸치노라고 들어보셨어요? 커피 한 잔 홀짝 마시고 바로 15에서 20분간 쪽잠을 자는 거예요. 이게 왜 효과가 있냐고요? 카페인을 섭취하고 나서 20분 후에 내가 일어날 때쯤 카페인이 작동을 해서 각성이 2배가 되는 거죠. 마치 커피 더하기 낮잠은 각성이라는 공식과 같아요. 당장 해볼만 하죠? 직장인들에게 적절한 루틴은 점심 직후 20분 쪽잠입니다. 장소는 비어있는 회의실 구석이나 아니면 전화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카페 한 구석도 좋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둡고 조용한 곳이 최고예요. 눈 가리개나 귀마개가 있으면 훨씬 효과적이겠죠? 타이머는 22분으로 세팅합니다. 왜냐면 잠들기까지의 시간을 빼고 실제로 15에서 20분 정도를 목표로 하는 거죠. 나푸치노를 활용하면 어딘가 자러 걸어가면서 아메리카노를 반잔 정도 마시면 훨씬 좋습니다. 이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몇 번 시도해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아요. 그런데 딱 눈을 감는다고 바로 잠이 오진 않잖아요. 그래서 몸을 이완시키기 위해서 숨을 천천히 쉬어보는 거예요. 4초 동안 들이마시고 6초 동안 내쉬어주세요. 이걸 6번만 딱 하면 어느새 하품하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될 거예요. 쪽잠을 자고 난 직후에는 90초 동안 햇빛이나 밝은 조명을 쐬줘야 합니다. 멍한 기분이 싹 날아갈 거예요. 그리고 잠에서 깨면 오전이나 오후에 중요하게 해야 할 일 한 가지에 대해서 꼭 바로 메모하세요. 아주 빠른 속도로 업무 처리를 해서 오후의 무게가 가벼워질 거예요. 다음은 학생분들입니다. 다른 부분들은 직장인과 똑같은데 시간만 15분으로 세팅을 하고 책상이든 사물함 위든 좋습니다. 저는 사물함 위에서 자다가 눈을 떴는데 선생님과 눈이 마주쳐서 굴러떨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귀마개는 필수겠죠? 잠을 자고 깼다면 2분 동안 잠들기 전에 공부했었던 영어 단어나 수학 공식 3개를 꼭 작게라도 소리를 내서 회상해야 합니다. 이게 해마 리플레이를 더 세게 자극해서 기억이 더 단단해진다고 해요. 실제 연구로 증명된 사실이니까 시험 점수가 급한 친구들은 꼭 한번 해보세요. 그렇다고 쪽잠이 무조건 좋은가? 라고 물어보신다면 조심할 점은 분명히 있어요. 첫째는 오후 3시 이후에 긴 낮잠은 밤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무조건 오후 3시 전에 끝내야 돼요. 둘째는 매일 30분 정도의 애매한 길이로 잠을 자면 멍함이 올 수 있어요. 차라리 완전히 짧거나 또는 완전히 길게 자는 게 훨씬 효과적이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셋째는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은 낮잠 자체를 피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도 밤에 잠을 너무 못 자는데 더 힘들어지기만 하겠죠. 정말 심하게 졸릴 때 잠깐의 쪽잠을 자거나 아니면 아예 안 자는 게 더 좋다고 해요. 낮잠은 좋지만 무계획적인 낮잠은 오히려 건강의 위험도 있다고 합니다. 아직도 못 믿겠다는 사람 있으시죠? 10분에서 20분의 쪽잠은 우리 몸을 각성시켜주고 그리고 기분을 좋게 해주고 또한 주의력을 올려줘요. 마지막으로 새 정보를 받아들일 수신력도 높여줍니다. 나사에서의 26분의 낮잠은 경계력을 54% 올려주고 성과를 34% 올려줬다는 과학적인 증거도 있고요. 수면 방출, 리플레이는 낮잠을 자는 중에도 기억력을 강화한답니다. 이건 제 의견이 아니라 정말 과학적으로 증명된 내용이니까 꼭 한 번씩 해보세요. 자, 요약하겠습니다. 기억력 업그레이드는 낮잠의 수면 방출, 리플레이 덕분이에요. 길이는 15분에서 20분이 현실적으로 적절하고 시간이 넉넉하시다면 90분도 좋습니다. 타이밍은 오후 1시에서 3시까지고 나푸치노는 효율을 올려줍니다. 가장 적절한 루틴은 직장인은 22분이며 학생은 15분 낮잠 후에 2분 회상이에요. 이제 내일부터 점심시간에 20분 쪽잠 한번 실험해보세요. 놀라운 효과를 마주하게 될 거예요. 그럼 다른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